부분은 이제 소음인 표혈병을 계속하고 있죠. 태양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울광병을 했고 망원병. 오늘까지 해서 망원병은 이제 끝납니다. 망냥이요. 아, 망양. 망양.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상한론을 하고 있죠. 상한론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대한 거예요. 자, 장중이 상한론을 할 때 이거를 6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태양병. 그 다음에 양양병. 그 다음에 소양병. 그 다음에 태음병. 그 다음에 소음병. 그 다음에 거름병.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양병, 여기는 음병. 이렇게 되죠? 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속병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화비계 얘기한다고 거고. 자, 여기에서 이걸 동무가 분석을 할 때, 음병은 다 누구의 병이라고 했어요? 소음인의 병이라고 했어요. 소음인의 병이라고 했어요. 소음인의 병이라고 했고, 소양병은 누구 병? 소양인이라고 했어요. 태양병과 양양병은 자, 소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양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태양인은 안 보여요. 태양인은 소환을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누구 병이 제일 많다? 소음병.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소음인을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초증, 소음인의 상한의 초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증 이상으로 하는 거는 이 양면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인 표혈병 중에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걸로 가요. 걸음으로 갑니다. 걸음. 태음과 소음은 소음인의 음병, 이병에서 다루고 이병. 우리는 표열병이잖아요. 이거는 태음병과 소음병을 다룰 때 얘기고, 소음인의 이 한증을 다룰 때, 이 한 병을 다룰 때 이걸 하는 거고, 소음인의 표열은 태양, 양명, 걸음. 이게 세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모든 거는 항상 이 지금 내용을 볼 때 지금 소음인이에요. 그것도 소음인이 지금 감기 걸려 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울광병하고 망양병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망양병을 얘기를 하면서 망양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왔는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급할 때는 부자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양명병은 어떤 게 양면병이에요? 자, 몸에 열이 나죠. 몸에 열이 나요. 그리고
오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오한이에요. 대신에 열을 싫어해요. 오한, 한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열을 되게 싫어해요. 한오열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양면병이에요. 그 다음에 땀이 나요. 땀이 나면서 그 다음에 대변이 불어요. 대변이 불어요. 이게 일반적인 양면병이에요. 양면병. 자, 그런데 이건데 장준경은 이 양면병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장준경은 자, 이 양면병에는 세 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를 태양 양명이라고 했어요. 태양 양명이 뭐냐? 이런 명칭을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양명을 앞에다 태양을 붙였어요. 자, 이거를 다른 얘기로 비약이다. 지난 시간에 비약을 약간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태양 양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약인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양 양명을 이것도 다시 정의를 다시 할 거니까는, 자, 위가 실이다. 위가가 실한 거다. 실하다는 거는 그냥 대변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돼요. 속이 되게 건조해져가지고 대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실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양 양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준명은 이 두 개 합친 거를 소양 양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 발한이 있고 소양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명칭을 하지 않고, 발한 땀이 나면서, 그 다음에 소변은 제대로 나오면서 소변은 제대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위가 되게 건조해져가지고 위중 조실이라고 해서 조건실 건조해져가지고 대변 같은 게 그러니까 변비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대변 보기가 어려운 거. 이거를 소양 양명이라고 따로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어 보이니까는 이렇게 분류를 했겠죠. 그런데 이거를 동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하나는 비약이라고 했고, 하나는 위가실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아래 거거든요. 아래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동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그 동무가 보는 입장은 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동무가 왜 이거를 분류를 했냐면은, 동무는 소음인의 양면병을 볼 때 뭘 중심으로 본다고 했어요? 양면병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뭘 가지고? 땀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거는 9번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처음에 첫 번째 이 책을 쓸 때 동무는 소음인의 양면병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땀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보질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태양병이냐 양면병이냐, 양면병이 심해질 때는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뭔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땀을 중심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준경이 얘기한 양면병을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 동무가 얘기하는 거는
양명병은 세 개가 아니야. 세 개가 아니고 그럼 두 개야. 두 개다. 그 세 번째는 이거는 얘기할 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비약이다. 아까 처음에 나왔다고 했었죠? 비약. 비약이라고 하는 건 B가 구속을 받는다. B가 뭔가 제한을 받는다. 이거는 구속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내부에 있는 습기가 진액이 쪼그라든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든 자 비약이라고 하는 거를 동무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중에 한 얘기를. 자 비약이라고 하는 증상은 우선 땀이 난다. 자한출 땀이 난다. 그러면서도 지금 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양면병이니까. 그러면서 땀이 나면서 소음이고 땀이 나면서 소변은 그게 잘 나와요. 소변은 잘 나와. 열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땀도 많이 나오고 소변이 나오면은 이거는 당연스럽게 내부의 진액이 말라갈 것이다. 진액이 점차적으로 말라갈 것이다. 말라가면은 B의 윤기가 점점점 말라가는 것이다. 지금 열이 되게 많은데 땀도 나가지, 소변도 많이 나가지, 이러면은 이거는 B의 윤기가 점점 말라가는 현상이다. 자, 이런 현상이 비약이라고 하는 거다. 다시 그 장병경의 얘기를 동무가 처음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고 한자측으로 소변 2위예요. 그 다음에 이 위가실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열증이다. 위가실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열증이에요.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옷 자체가 갑갑해가지고 옷을 못 입는다. 그런 게 이라고 했어요. 옷을 걸치지를 못해요. 답답해서. 너무 열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대변을 보기가 어렵다. 대변난. 이거 자체를 위가실이라고 하는 거다. 이 위가실의 상황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가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액이 이미 말라서 말라갖고 이가 있잖아요. 이미 말라가지고 위의 전체가 전국이 조실한 상태다. 아주 건조하고 변기가 생긴 상태다. 조실한 상태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게 이 장중경이가 얘기한 세 번째 땀이 나고 발한하고 이소변하고 소변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위가 건조해지고 조건실하고 위가 되게 건조해지고 변비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빠졌지만 대변도 보기 어려운 이거를 따로 분리했지만 대변난 이걸 따로 분리해서 소양양명이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위가실로 보자. 위가실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동과 보기에 소음인의 양면병을 볼 때 이 땀이 나느냐 땀이 안 나느냐가 정확한 포인트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왜 나눴겠어요? 동무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 나누는 거라고. 장중병의 병을 나누는 것도 치료 방법과 약이 달라지니까 나눴을 거예요. 동무도 아니야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야지 이 방향을 보고 치료를 해야 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래서
요거를 망향병이라고 보고 요거를 불광병이라고 두 가지로 나눠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동무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왜 장준경은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를 이제 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부터 병을 치료하는데 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삼법은 뭐냐면은 땀을 내는 것, 구토를 시키는 것, 아래로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삼법으로 병을 치료한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있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계속 이걸 썼을 거라. 땀을 내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거는 승리탕을 쓰는 거죠. 아니다. 마왕탕을 쓰는 거죠. 마왕탕. 마왕탕을 쓰는 거예요. 거꾸로 있구나. 야, 한토화삼법 놔두고 하여튼 요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런 삼법 중에 이제 승리탕을 써가지고 하는 부분은 승리탕을 가지고는 아래로 내보내는 거죠. 이거를 하지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보내는 거예요. 관장시키듯이 이렇게 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왕탕을 가지고는 땀을 내보는 거예요. 이거는 발란을 시키는 거죠. 발란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저령탕을 갖고 저령탕을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병을 이렇게 치료한 경우가 많았는데 치료가 안 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 장준경이가 이렇게 치료하는 거는 이거는 사상인에 대한 게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전부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문 분석을 해본 거고. 자, 이렇게 승기탕으로 이 설사를 시키는데 이게 병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설사가 그치질 않아. 할이 부지한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설사가 그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이 발안하고 이 소변을 해서 전부 진행을 다 빼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는 이렇게 하니까는 위가 되게 건조해져 가지고 위가 되게 건조해서 변비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죠. 대변난. 이런 것을 보고 준경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준경은 이렇게 이걸 다 진액을 이렇게 다 빠지고 나서는 되게 위가 건조해져 가지고 대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게 이렇게 변해 가더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준경은. 그래서 준경은 준경의 생각이에요. 준경은 처음에는 비약이 있다가 비약 증세, 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땀이 나고 소변도 잘 나고 열이 되게 많은 증상이 있다가 이게 진액이 다 이게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땀도 많이 나고 소변도 나가면서 진액이 다 부과되고 나서는 이 다음에는 위가실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준경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겠죠. 진액이 다 빠져나가면 위가실로 가서 대변 보기가 어려워질 거야. 그런데 동무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 비약으로 가는 부분하고 위가실로 가는 부분은 전혀 달라. 비약은 비약으로 계속 심해지는 거고 위가실은 위가실로서 그냥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약 쓰는 방법을 요걸 때와 요걸 때를 좀 나눠가지고 확실하게 나눠서 대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동무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합니다. 자, 비약은 뭐고 위가실이 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갑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중경은 여기에서 비약에서 위가실로 변해간다고 생각했지만은 동무의 생각은 그건 아니다. 절대 안 변해간다. 자, 그래서 자, 위가실과 이제 비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위가실하고 열이 나가지고 대변을 보기 어려워지는 이 위가실하고 땀을 되게 많이 흘려서 가는 비약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허실 증상이 현현부동화는 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는 표 10병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게 양병이에요. 양병. 표 10병. 양병 이제 나누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병을 하게 돼. 음병을 하게 되면은 음병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해음병하고 소음병을 할 거예요. 소음병을 구분해서 할 건데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양병에서도 요거가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다. 요거의 다른 말은 위가실은 울광병이 될 거고 이 비약은 망양병이 될 것이다. 땀을 많이 흘려서 양기를 다 밖으로 흘려보내는 망양병이 될 것이다. 이 열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내부의 양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표 10병에서 울광병과 망양병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음병에서는 퇴음과 소음으로 나누는 것이 이렇게 다른 식으로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경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울광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망양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죠. 이렇게 다른데, 자, 이것도 지우고 정치를 한번 자세하게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 여기는 울광병, 여기는 망양병. 그래서 이 울광병은 우선적으로 열이 나는 거고, 당연히 열이 나죠. 신열. 그 다음에 자한이 난다, 안 난다? 땀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신열이야. 열이 있어요. 망양에도 불구하고 열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자한이 난다. 이런 증상이고, 단지 다른 점은 땀이 안 나는 거, 땀이 나는 거만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 초증을 보면은 자, 초증은 자, 울광병은 표증이 당연히 있죠. 표증이 있고, 초증이니까 표증이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되게 많은 상황, 그래서 광증까지 보이는 상황. 그래서 여기는 기인여광이라고 해서 기인여광, 이거는 열이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아직 초증이에요. 양면까지 안 갖고 하여튼 열이 되게 많은 상황, 초증도 있고 열이 되게 많은 상황이 이 울광병의 초증이고, 그 다음에 이 망양병의 초증은 뭐냐면은, 자, 오한이 있고, 같은 상황이에요. 오한이 있고, 오한이 있고, 그 다음에 발열이 있고,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그러면서 땀이 나는 상황. 이게, 그러니까 표증과 땀이 나는 상황과 땀이 안 나는 상황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초증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태양병에서 봤습니다. 태양병이에요. 태양병. 초증은 다 태양병.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자,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울광병은 우리가 위가실이라고 하는 걸로 간다. 위가실 아까 정리했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옷을 걸치지 못하고 대변 보기가 어렵고 위가실, 그 다음에 불갱이 이렇게 했죠. 옷을 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너무 열이 나서. 그런데 망향병으로 가게 되면은 이 중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그 양면병에 지금 현상들이 나오죠. 불오한. 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불오한. 오한이 없고, 그 다음에 반오열. 그래. 열을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땀이 나는 상황. 한 자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면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은 여기는 위가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비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중증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중증 그러면 이제 양면병이 시작되면서 중증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진행이 돼서 말증이 가게 되면은 말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울광병은 예전에 얘기했던 조열이 나와. 조열. 오후에 어느 한 시점에 굉장히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일포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헛소리를 해대고 광음, 그 다음에 좀 숨이 가쁘고 미천, 그 다음에 눈을 치켜뜨고 직시, 너무 열이 나서 정신까지 좀 이상해지고 하면 그 증상이 울광병의 말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더 있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일단은 정리했고, 그 다음에 망향으로 가게 되면 말증으로 가면은 어떤 현상들이 보이냐면은 당연히 열은 되게 많죠. 발열인데 땀이 비 오듯 한다는 거예요. 한다. 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면병이다. 이것이 양면병. 양면병이 그래서 소음인으로 볼 때는 중증과 말증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울광병과 망향병으로 나누어지더라. 그 증상을 이렇게 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이건 울광병이고 이건 중증이야. 이건 말증이야. 이거는 망향병이고 중증이고 말증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럼 비약증은 망향병의 중에 속하는 거야 아니면 초에 속하는 거야 이거? 비약은 비약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체는 양면병 안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증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위가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죠. 네, 중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에 맞춰서 약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약을 초증약에는 초증에 맞는 약을 쓰고 중증은 중증, 말증은 말증에 맞는 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리를 해줘야. 여기에서 조금 더 여기 이제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 울광병이라든지 망향병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양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혈병 자체가 양증입니다. 양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증하고 다음에는 이제 음증에 대한 것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태음, 소음병에 대한 것을 다룰 텐데 그거를 약간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울광병과 망향병이 어떤 상태가 얼마만큼 위중한 상태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양병과 음병을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병은 배우지 않으셨지만은 음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증이 있고 양증이 있고 음증이 있고 자, 양증의 첫 번째로서
양증의 첫 번째로서 울광병이 있는데 울광증이라고 하는 병이든 증이든 울광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신열 자한 불출 자 이런 게 이제 울광증이고 그 다음에 망향증은 망향증이라고 하는 거는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신혈이 있고 자한출 한출과 자한출만 이제 달라요. 자한출인데 여기는 불출이고 자한출 자 이게 이제 망향증인데 이 음증으로 가게 되면 음증에 여기에 폐음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폐음증은 어떤 거냐면은 폐음증은 자 복통이 있다 소비병이에요. 음증은 그래서 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입 안이 구중이 불편하지가 않아. 괜찮아. 입 안이 괜찮다. 이건 나중에 가서 여기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태음증이고 소음증으로 하게 되면은 소음증으로 가게 되면은 똑같아. 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하고 하죠. 그런데 입안이 불편해. 그래서 구중불화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양증에서 울광과 망향을 그러니까 동문으로 확실하게 하나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죠. 야 자한불출이고 자한출이야. 그 다음에 음증에서의 태음하고 소음증을 보면은 이거는 입이 편안한가 입이 불편한가를 봐. 입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상한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토가 나느냐 구토가 안 나느냐 이렇게. 자, 그 얘기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이증 가가지고 우리가 그 소음의 이한증을 다룰 때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지고 어떤 게 위증이고 어떻게 더 험한 증이고 이거를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은 이 병이 위험해지는 증상을 어떻게 봤냐면은 처음에는 경증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가볍다. 경증에서 그 다음에 심해지면 중증으로 가고 중증보다도 더 심해지면은 험증으로 가고 험증보다 더 심해지면은 위증으로 가요. 위험한 증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가장 낮고 위가 가장 심한 경우 요게 약한 경우, 요게 심한 경우 이렇게 병을 분리를 했는데 이 울광증과 태음증이라고 하는 것은 양증의 울광증과 음증의 태음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가벼운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간다. 경증에서 시작해서 중증으로 간다. 얘는 하지만은 망향증하고 소음증은 시작을 뭐에서부터 해? 험증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병 자체가 나오는 즉시 험증이라는 거예요. 험증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쉽게 또는 심상 치료를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약을 세게 써야 합니다. 험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위증으로 간다. 이걸 조금만 늦추면 위증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망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망향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인성편하고 사실은 시간적으로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이 이 땀이 나오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여요. 위가식이 더 심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무가 바라보는 거하고 주경이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망향성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 번에 쭉 나가시죠 오늘. 자, 망향경증. 자, 우리가 망향증을 볼 때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망향증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했으니까 망향경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땀이 나오는 병증이요. 그래서 당연히 봐야 할 때 뭘 봐야 돼? 땀을 봐야지. 땀을 봐야 하는데 이제 망향증이 뭐가 더 심하고 뭐가 덜 심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은 이 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뭘 더 봐야 된다? 소변을 봐라. 소변을 봐라. 이 소변이 많이 잘 나오는지 소변이 적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약을 쓸 건지가 판단이 됩니다. 중증과 말증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땀이 나면서 소변이 청리한 경우 청리하면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소변이 청리한 경우 그 다음에 땀이 나면서 지금 망향증을 다루니까 다 땀이 나겠죠. 그 다음에 소변이 적삽한 경우 붉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적삽한 경우, 청리한 경우와 적삽한 경우로 나눠서 응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망향병의 비약증이고 비약 중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증 망향의 중증에 해당이 망향 중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은 내부에 있는 진액 자체가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는 상황. 지금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 발열한다에 해당하는 말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발열한다에 해당하는 말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말증이다. 말증 자체. 요거는 중증은 험증이라고 아까 보면은 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험증. 이것도 뭐 저기 중환증상이 많죠. 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말증은 위증이다. 위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위증. 소변 가지고 이 판단을 위증과 험증을 구분을 해라. 그리고 약이 좀 달라졌죠. 우리가 저기 그 소아 치료할 때도 달라졌죠. 처음에는 가벼운 약을 썼었죠. 결국 부대탕을 쓰긴 했지만 가벼운 약을 썼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더 심한 약을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하듯이 이 부분은 이 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래서 우리가 그 망향병의 이 중증과 말증을 나눈 것도 약을 처방되는 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는 시각 자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한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용어로 한번 들으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소음인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사상인에서 땀이 많이 나면서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고 소변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소음인이 이렇게 위증이 되는 거고 소음인이 이렇게 위증이라는 거지 다른 사상인은 이렇게 위증으로 보고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모두가 다 땀이 많이 나오고 소변이 줄어들면은 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인만 이렇다. 그래서 소음인의 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자, 그 위가실과 비약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시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위가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위가실은 자, 처음에는 뭐 위가실 양면병의 종류죠. 자, 불, 오한이야. 그 다음에 반, 오열이고 한이 나오지 않고 땀이 없고 그런데 이게 위가실도 약간 조금 더 이제 그 심해지면 여기는 수위 그랬어요. 들이 약간 또 위급한 상황, 위증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위가실도 땀이 안 난다고 했지만 약간 찝찝할 정도로 땀이 난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즙연을 했어요. 즙연, 약간 찝찝할 정도로 땀이 난다. 즙연, 미한출을 했어요. 그리고 조열이 있으면서 열이 막 몰려오면서 그때 약간 땀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심해질 경우에는 위가실도 약간 땀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를 참고를 해라. 이거는 지금 이러한 상황은 표에 있는 한기를 떨쳐내는, 그러니까 진발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내는 표에 있는 한기를 떨쳐내는 게 양기가 떨쳐내야 되죠. 양기를 떨쳐내야 되는데 그 양 자체가 진발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를 얘기하는데 양기가 지금 현재 고갈되어 말라버리는 상태다. 고갈된 상태다. 이 찝찝하게 땀이 나오고 약간 땀이 나면서 이제 조열이 되는 것은 위가실 중에서도 표에 있는 한기를 떨쳐내고자 하는 그 양기의 힘이 줄어든 상태다. 이걸 이제 표현을 이제 위갈지후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비약, 땀이 나오고 있는. 자, 이거는 똑같아요. 불오한, 반오열하면서 이제는 한출. 자, 이거는 비약인데 이거는 심해지면은 이 수위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땀이 열이 나면서 땀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진다. 한출, 한다. 땀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는 것은 비약의 위증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거는 안에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열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세, 행지라고 하는데 이제 지탱하고 있는 안에 내부의 열을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이 여기는 세라고 표현했는데 그 힘 자체가 이미 다한 거다. 이미 다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위증이다. 이거는 그래서 비절지후다. 비가 끊어지는 그런 증후다. 지금 우리가 열이 되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음에 열이 많은 상황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표에 있는 한기를 떨쳐내는 양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한 거고 이것도 속에서 양기를 지탱하는 그런 기세 자체가 이미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열이 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한 게 전부 다 어떻게 양기와 열이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약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약을 써야겠어요? 열약을 써야 해요. 뜨거운 약을 써야 해요. 열이 나고 있는데 열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열약을 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반대잖아요. 우리 증상으로 나오는 거 열이 좀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부자를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증으로 갈수록 위험한 상황으로 갈수록 더욱더 열기와 양기가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상황이니까는 더욱더 뜨거운 약을 이렇게 써라. 그래서 부자까지 쓰고 인삼도 그냥 확 집어넣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는 여기에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이걸 모르는 상황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여기저기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나온 태양병과 양면병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책에서 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소음인의 신이 열을 받아갖고 소음인의 신이 열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표에 열증이 생겼네. 표열병이. 그래서 병이 되는 상황. 표열병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울광증이 있고 여기서 어디 할까요? 자, 울광증. 그거 있는 대로 쭉 따라갈 거니까. 자, 울광병이든 울광증이든 병이라고 했네. 울광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면병. 그래서 아니다 뭐야? 망양. 이게 왜 양면병이었었지? 망양병이에요. 한번 썼죠? 망양병. 자, 이거를 이제 초증과 중증, 말증으로 한번 구분해 보죠. 자, 울광병의 초증은 태양병이에요. 태양병이고, 그리고 나서 땀은 없고 무한이고, 그 다음에 열은 되게 많고, 긴 여광. 자, 열이 많은 상황. 자, 여기는 울광병에서 이러할 때 쓰는 약은 이 태양병과 관련된 약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계지탕에서 시작한 계지탕이 뭐가 있었죠? 계지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향소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곽향 전기산이 있었죠. 곽향 전기산이 있었죠. 계지탕을 가지고 조금 동과 이것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뭐냐면은 천궁 계지탕이었죠. 천궁 계지탕. 그 다음에 향소산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게 궁비 향소산이었죠. 궁비 향소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곽향정산도 조금 소음인한테 맞는 약재를 이렇게 바꿔넣는 이런 부분을 이제 썼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훨씬 더 양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어떤 약재, 방제가 있었냐면은 팔물 분자탕을 썼어요. 팔물 분자탕을 써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증으로 가보죠. 중증에는 거기에 모을 분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 분자를 써야 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중증. 자,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양면병 중에서 위가실이고요. 위가실이죠.
위가 시리고 여기에는 지금 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팔물 분자탕을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게 좀 더 심해진다. 말증이다. 열이 되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말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 팔물 분자탕보다 더 센 거. 예를 들자면 여기는 양면병인데 광원이 있고 헛소를 해대고 뭐 미천직시 약간 숨이 가쁘면서 이게 빤히 쳐다보고 이 올려다보고 정신이 없는 이 미천직시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팔물 분자탕을 써도 되는데 팔물 분자탕에서 이걸 더욱 세게 한 게 바로 독산 팔물탕. 인삼을 확 집어넣은 게 있어요. 독산 팔물탕을 씁니다. 독산 팔물탕. 독산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초반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감비약을 썼다가 그 다음에 내부에 열을 확 올려주기 위해서 팔물 분자탕을 쓰고 그 다음에 말증으로 하게 되면 이것조차를 굉장히 더 중보시킨 독산탕을 이렇게 써갑니다. 근데 여기 좀 빠진 게 있어요. 이 열이 나면서도 내부에 이증이 약간 있어요. 내부에 이증이 있다고요. 내부에 이증이 생긴 경우에는 겉으로 나타날 이런 열증과 속에 있는 이증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은 박향염이산이에요. 박향염이.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게 향사 양위탕이라고 있죠. 양위탕. 향사 양위탕이라고 하는 것을 써줘요. 박형정이탕에 향사 양위탕을 써줘요. 이렇게 열이 나면서도 속에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겉과 속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표리를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는 향사 양위탕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런 게 이증이 별로 안 나타나면은 팔물 분자탕으로 쭉 가면 되고 이증이 보면은 행사 양탕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명병 보면은 초증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 태양병이고 땀이 나는 상황이죠. 자 이때는 땀이 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지탕 중에서 환기계지탕을 쓰고요. 환기계지탕을 쓰고 그 다음에 보중액기탕을 쓰고 보중액기탕을 쓰고 그 다음에 승양액기탕을 쓰고 이거는 초반에 이제 써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중증이 되면은 양명병에서 양명병 중에서 비약이 되는 거죠. 비약증이 되면은 이때는 부자가 들어간 걸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들어간 그래서 이 땀이 나오면서 소변이 줄어들지 않아도 땀이 나오면서 이게 병이 해소가 안 되고 3일이나 그 이상 진행이 되면 이건 당연히 소변이 줄어들고 이게 심해지겠구나 하는 순간에 부자를 같이 써줍니다. 부자를. 그래서 약한 버전으로 이걸 어떤 걸 쓰냐면 환기계지부자탕. 환기계지탕에다 부자를 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고 환기계지부자탕을 쓰고 이게 이제 말증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양면증에서 한다가 땀이 무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까지 적쌀해지는 이런 말증으로 가게 되면은 적삽으로 가게 되면은 센 버전을 써요. 그래서 환기계지부자탕보다 더 센 게 인삼계지부자탕이 있죠. 인삼계지부자탕이 있고 그 다음에 승양액기부자탕이 있는데
이런 걸 쓰고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기 인삼관계 부자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인삼돼지 부자탕 중에서 인삼을 조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지 자체를 더 센 걸 써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뭐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관계든 육계든 이런 것을 써서 훨씬 더 위급한 상황에서 쓰도록 하는 그런 약재를 씁니다. 근데 더 중병이면 더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약은 더 세게 써도 감당이 되나요? 네. 아까 얘기. 그래서 저기 치료를 그렇게 한 걸 보셨죠? 그 소아 네. 아주 약을 아주 세게 썼죠. 부자도 2돈씩 해가지고 하루에 3첩씩만 먹이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치료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게 써야지. 그러니까 연속으로 써야지. 그리고 며칠을 계속 써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버름증이 있는데 버름증을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버름증이라고 하는 거를 동문은 2증의 버름증으로 평가를 안 했어요. 이거는 협증이다. 협증에 섞어서 거기에서 태양증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거름 증상으로 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약을 씁니다. 이 거름증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겨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죠.